안녕하세요, 대표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단톡, 네, 김정숙입니다. 아, 김광수 대표님, 저기, 약속, 미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줌을 열어서 얼굴을 좀 보게 되는데, 지금 현재 26분 들어오셨는데, 화면을 거의 닫고 계셔서,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8시가 되었으므로 오늘 이렇게 줌을 하게 된 취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잠시 후에 이 미팅을 진행해 주실 최용구 대표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뭐 단톡방에서 아시겠지만 투자금을 받는 게 목적이죠. 이 안에서 어떤 파벌이나 옛날에 뭐 비트클럽에 무슨 직급이다 이런 거 다 소용없잖아요. 이미 3년 4개월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다들 이렇게 잠자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이 좀 이제 알려지셨겠지만 비트클럽의 재판이 이제 종결됐고, 비트클럽, 운영했던 뭐 대표나 여러 이제 임원들 다 구속을 해서 재산, 부동산까지 모두 몰수 압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 금액을 찾고자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 부득이 입방을 만들었고, 저는 비트클럽에 있으면서 어떤 직급을 가지거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저와 제 딸, 작은 돈 한 4천만 원 정도를 투자를 했고, 지금은 제가 증권사에 이제 은퇴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근무했던 교보증권에서 이제 투자 권유 대행인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이거 투자할 때는 이제 당시에 증권사에 이제 영업이사로 일했었고, 이제 지점장도 오래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VIP 손님들도 많이 계셨고, 또 2017년 그쯤에 비트코인이 화두가 되면서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많은 고객들이 관심을 가져서 제가 일부 고객들을 소개를 했고, 또 사회 지인이라든가 학교 선배 이런 사람들을 이제 소개하다 보니 제 스폰서님이 거의 이제 계정을 만들어 주셨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좌측 하단에 음소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측 하단에 눌러보시면 음소거 누르시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작대기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니까 음소거를 해주시고, 굳이 질문이나 이런 건 있을 때 나중에 그때 음소거 해제를 클릭하시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잠깐 얘기가 빗나갔는데, 그래서 이제 제 고객들이 투자함으로 인해서 제가 상당 부분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부담을 많이 갖고 있었고, 저는 이 건을 놓지 않기 위해서 이제 상위 메가몬스타 사장님, 그 밑에 사장님, 또 저의 직스폰서님을 꾸준히 관계를 갖고 한 달에 한 번, 두 번을 꾸준히 만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찾아보려고 위에 리더들이 움직이기를 바랐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홍복희 대표님 전화번호도 알아내서 연락을 했어요. 전화를 안 받고, 저도 투자자의 일부입니다. 저는 리더가 아닙니다. 이런 답변 받은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위에 그 홍복희 대표님이 그 밑에 메가몬스타 사장님들한테 또 많이 힘들게 한 일들이 있어서 메가몬스타 사장님은 비트클럽 이외 걸로 또 다른 피해를 보셔서 굉장히 서로 이제 뭐 법적으로 이렇게 다투고 그런 거 있다는 것을 듣게 돼서, 아, 이 일은 아무도 나서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1년 전에 알게 된 그 디펜드미 글로벌 세르비아에 있는 거기 이를 비트클럽 투자자를 대상으로 이제 소송을 수임을 맡아서 이제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작년 6월쯤부터 제가 이거를 위에 리더들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시도를 했는데, 뭐 저는 직급도 없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비트클럽에서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그냥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움직여 볼게요. 그래서 이제 메가몬스터 사장님이 저희들은 그냥 복잡한 상황이 있어서 뭐든지 밀어드릴게요. 돈 내라면 내고 다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이제 일부 몇몇 분들하고 이제 추진을 해서 이 방을 또 서둘러서 만들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있다는 거를 우리 최용구 대표님을 통해서 이제 또 알게 됐고, 또 비트클럽 소식을 이제 매주 또 듣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거에 이제 빨리 시급성을 더 깨달아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방에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들어올지 몰랐고, 저는 한 200명 정도 들어오시면 그분들 대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방에 들어오신 분은 700명이 넘으시지만 실제로 참여하시겠다고 하신 분들은 계정이 1000분이 넘으세요. 그래서 제가 혼자 이 일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최용구 저의 리더님이신데, 그분의 이제 도움을 받아서 제가 이런 또 힘을 얻어서 이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된 계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다 보니 인원도 많고, 그래서 이제 운영위원을 제가 아는 사람이 없어서 저의 직스폰서하고 그 상위 이제 메가몬스터 사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몇 분하고 운영을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 다른 정보로 오해도 하고, 오해가 또 오해를 일으키고, 막 그것이 막 그냥 폭풍처럼 막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일이 마지막 날 입금하는 날 있게 되면서 부득이 입금일을 연장하고 다시 이런 줌을 시간을 만들어서 그래도 절실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이 방에 들어왔는데 투자금을 찾는데 목적을 두신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기회를 더 주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아마 저희 최용구 대표님께서도 아시고 제가 다 말씀드려서, 그래서 제가 도움을 요청하려고 최용구 대표님을 이 방에 초대해서 저희 돌아가는 상황을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거기서 또 막 이상하게 저한테 민증을 까라는 등, 뭐 최용구 대표는 뭐 투자자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제 나름대로는 알려드리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처음부터 라인 신빙이나 어떤 세계적으로 이루어진 조직이 아니다 보니 하여튼 잡음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요까지 아무튼 각설하고 오늘의 이 줌 미팅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 미팅을 진행을 맡아서 해주신 우리 최용구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Recording in progress. 최용구 대표님 마이크 받아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금방 소개받은 최용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이 참여를 하실 거라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많지 않으시네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을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고 지난번에 들으신 분도 계시겠죠.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비트클럽 투자자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법적 소송, 청구 소송을 의뢰하기 위한 디펜드미의 공식적인 클라이언트로 제가 임명을 받아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비트클럽에 대해서 드리는 이야기는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나 의견이 아니라 디펜드미의 대표 변호사인 조란 말라코비치 변호사의 전언,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과 똑같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비트클럽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청구 소송을 진행할 디펜드미라는 법률 사무소에 공식적인 클라이언트로 제가 거래를 하게 되어서 임명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비트클럽 소식을 전하게 되었고요. 제가 지금부터 비트클럽에 대해서 드리는 정보는 제 개인적인 판단이나 의견이 아니라 디펜드미 공식 변호사인 조란 말라코비치 변호사의 말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사견이 아니란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떤 증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후에 소송에 참여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란 말라코비치 변호사를 통해서 듣는 이야기가 동일한 이야기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과정에 대한 말씀 먼저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Q&A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관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할애하고 또 제 줌을 열어서 여러분들 설명드리 여러분들은 다 화면을 닫으셨네요. 돈을 찾고 싶은 마음만 있고 다른 건 관심 없으시죠? 원래 제가 좀 까칠합니다. 이렇게. 네. 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클럽에 대한 소송 사건은 미국 법원에서 열렸고 미국 법원에서 종결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비트클럽 단톡방에 보면 뭐 누가 알아봤는데 소송이 안 됐더라, 뭐 진행 중이더라, 결말이 안 났더라, 뭐 많은 이야기들이 올라오던데요. 제가 디펜드미 조라 말코비치 변호를 통해서 정확하게 들은 그리고 서류를 받아서 여기 있는 김정숙 대표나 운영위원들 방에 여러 번 드렸어요. 판결문까지. 그러니까 비트클럽 사건은 조라 말코비치 변호사 말을 인용해서 그대로 전환하면 종결되었습니다. 종결. 네,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간단한 상식이나 여러분들이 갖는 법률 지식으로 뭐 끝났다 안 끝났다 알아봤는데 뭐 아니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사실 음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정확히 들은 이야기 그리고 판결문을 여러분들 보내드렸는데 그걸 잘 보지 않고 카더라 통신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건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건이 종결되면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먼저 궁금하시니까. 미국 법원에서 비트클럽 관계자들과 참여자들, 이익을 취한 사람들에게 일단 유죄 인증을 받고 그 다음에 이익을 취한 사람들에게 유죄, 그러니까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때렸는데 구형을 했는데 그 금액과 연수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은 피해 규모가 얼마만큼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7억 2천만 달러 정도의 모금을 했고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디펜드미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보면 비트클럽이 전 세계에서 7억 2천만 달러의 최소 금액 정도를 투자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모았다는 거죠. 돈을 7억 2천만 달러를. 조가 넘죠. 그 정도는 조가 넘습니다. 한국 돈으로 하면. 그 정도 돈을 이제 투자 금액으로 받아서 이제 회사가 사기를 쳤는데 그런데 이제 그럼 전 세계에 그 투자를 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그 이론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정수로는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몇 명이 얼마만큼의 금액을 손해봤는지를 가늠할 수 없으니 검사에게 자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들이 가압류되어 있는 재산을 가지고 피해자는 얼마나 되고 그 돈을 다 돌려줄 수 있는지 모자르면 이 사람들이 그 나머지 모자른 금액만큼 범죄자들은 형을 더 살아야 되겠죠. 아니면 벌금형을 때린 사람들 취직을 더 하던가 뭐 이런 일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판결문에는 형이 아직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걸 놓고 또 설왕설 하신 분들이 계신데 법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에게 그러면 전 세계 피해자들에게 신청을 받으세요. 피해본 금액에 대한 신청서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세요. 그 권한을 누구에게 줬냐면 미국 재판을 하면서 미국 검사에게 그 권한을 이름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검사가 처음부터 전 세계에서 이런 사건들을 수임한 변호사들이 있겠죠. 피해를 보신 분들 중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계신 분도 있었는가 하면 그 피해 보신 분들 중에는 자기들의 잃어버린 돈을 찾기 위해서 소송을 건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유럽에 95명 정도의 피해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95명이 디펜드미라는 곳에다가 약 3년 정도 되는 시간에 전이죠. 약 3년 정도, 어바웃으로 3년 정도 전에 의뢰를 했어요. 의뢰를. 우리가 디펜드미 비트클럽으로부터 이런 손해를 봤으니 우리 돈을 찾아주세요라고 의뢰를 했단 말이죠. 어디에다가 디펜드미에다가. 그래서 디펜드미는 약 3년 전에 95명에게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비트클럽이라는 곳에 대한 그 소송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유럽 법원에서나 또는 크로아티아나 이런 데서 열리지 않고 미국 법원에서 열렸죠. 판결이 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된 거냐면 처음에 소송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그 변호사들에게 청구서를 쓸 것을 검사가 제안을 했죠. 그래서 현재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변호사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건에 투입되던 디펜드미는 그 청구서를 쓸 수 있는 자격을 검사로부터 위임받아서 95명에 대한 청구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은 못 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알게 되었고, 여기는 우리 김정수 대표가 저와 이런 플랫폼 사업을 같이 한 제 파트너인데, 그 디펜님 홈페이지에 보면 비트클럽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었다는 스토리가 쫙 나와 있습니다. 처음부터 현재까지. 매주 한 번씩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에 대한 결과라든지 소송 진행되는 과정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소식지를 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디펜디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뉴스란에 비트클럽이라는 소식지가 있어요. 거길 딱 클릭하시면 번역해서 보시면 처음 소송을 시작했을 때부터 몇 명이 어떻게 되었고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 있어요. 그것도 보지 않고 단톡방에다가 막 하더라 하니까는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구글에서 디펜디미 글로벌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가입하지 않으셔도 뉴스란을 치면 뉴스란에 비트클럽에 대한 소식을 처음부터 현재까지의 소식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된 과정들을 보실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 검사가 현재 전 세계 피해자부터 청구서를 받는데 이게 기한이 명시되지 않았어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딱 끝날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 딱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 법원에서 검사에게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청구서를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차라리 일이 쉬운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권한이 검사한테 있고 검사는 계속 청구서를 받기 위해서 이 사건을 놔둘까요? 아니면 빨리 종결하려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검사, 그 일을 하는 검사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확하게 기한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그 생각하는 판단 그 시점에 이 청구서는 신청이 딱 마감이 되고 그러면 그 위에 어떤 일이 되냐면 그 판결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피해자들에게 청구서를 받고 1회에 걸쳐서 피해 보상을 하고 나머지 남아있는 금액이 있다면 미국 연방정부로 귀속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번만 딱 청구서를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알았어요. 우리 다음에 하지 뭐. 다음이 없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 번밖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신청하지 않고 놔두면 다음번에 또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 검사가 어느 순간에 내일이라도 월요일 날이라도 나 이거 종결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청구서는 끝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사건을 맡아가지고 김정수 대표를 돕고 또 제가 이 사업을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이 이제 꽤 많은 분들이 연루되어 있는 걸 알아가지고 도와드리려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판이 커져가지고 이런 일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걸 여러분들 사업했던 분들에게 소위 그 리더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시간이 없습니다 말을 자꾸 했단 말이에요. 일의 주체는 미국 법원이고 검사인데 여러분들은 갑이 아니에요. 을이지. 여러분이 뭐 치고 빼고 뭐 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이게 좀 소송을 해가지고 뭐 1년, 2년 다툴 게 아니고 재판은 끝났고 요번 정해지지 않는 기한에 청구서가 접수가 돼야만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돈을 담아 얼마든 다든 돌려받을 수 있는데 그건 하지도 않고 자꾸 갑을방론을 하시니까 이게 답답한 일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별로 없다는 말씀을 처음부터 드렸고 이건 제 견해가 아니고 이 판결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드린다는 걸 다시 한번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죠. 자, 그래서 이제 미국 법원에서 이렇게 결정이 났고 그 소식을 전한 분들에게 제가 시간이 없다는 얘기. 그래서 김정숙 대표하고 이제 처음에 초기 운영연들하고 커뮤니케이션 안 돼서 제가 그만하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이 순간 이걸 딱 그만하겠다고 하면 디펜디비는 여러분들하고 거래하지 않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고 단체 소송이라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변호사 입장이라면 돈 되는 건 다 하시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껏 수임을 하시겠습니까? 단체 소송이라는 것은 일단 대규모의 인원들이 들어와서 각자의 이익을 찾기 위해서 소송을 거는 쟁의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뭐 처음부터 다른 마음을 먹었다면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단체 소송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디펜디미도 여기 있는 비트클럽에 있는 관계자들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저에게는 왜 그런 권한을 위임했냐고 저를 왜 자꾸 끼워넣냐면 불행하게도 제가 그 디펜디미를 알게 된 것이 17개월 정도 되었을 때예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 것처럼 비트클럽 비슷한 이런 플랫폼 사업을 하다가 거래했던 회사가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의에 빠지게 됐죠. 제 파트너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어서 이게 국제 로펌, 이제 국제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 외국에 있는 리더들하고 교분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제 전원을 하고 그러면서 많은 변호사를 찾다가 디펜드미를 소개받았어요. 변호사가 하는 일이 다 잘할 수 있는 변호사는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국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이혼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있는가 하면 파산이나 희생 절차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있고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있는가 하면 국제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있고 마약이라든지 특수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있고 아동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있고 이렇게 변호사들도요. 법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한 변호사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 있는 것들을 수임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로펌이라서 아무데나 덜컥 갖다 맡긴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런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저희 리더들이 찾았을 때 디펜드미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이런 최근 이렇게 세상이 변하면서 여러분들이 비트클럽이라고 하는 그 플랫폼 같은 투자 사업들이 10년 전에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최근에 이런 4차 산업이 생기면서 우후죽순 전 세계적으로 이런 플랫폼들이 생겨나고 지금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흥범죄예요. 신흥범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들이 많지 않습니다. 동의하시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저희 사업했던 분들이 손해를 회사로부터 입었는데 그 회사에 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외국에 있는 리더를 하다 보니까 디펜드미라는 곳이 한 6, 7년 전부터 이런 일을 전문화해서 유럽에서는 꽤 인지도가 있고 현재 유럽 그 유엔에 이런 금융사기 방지위원회 고문 역할을 또 하고 있어요. 나중에 확인이 되시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런 회사를 소개받아서 제가 같이 했던 사업에 1,300명을 대표로 하는 자격으로 계약서를 쓰고 약 15개월 동안 디펜드미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그러니까 디펜드미는 1,300명의 수임료를 받아가지고 도망을 가지 않고 그 돈을 받고 계약서를 쓰고 지금 15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소송에 참여 우리 회원들에게 매주 이메일을 보내서 진행되는 과정, 기타 등등 이렇게 썸머리하고 있죠. 이게 워낙 큰 사건이다 보니까 단시일 내에 해결되지는 않아요. 어제 며칠 전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인맥글을 막 올리셨던데 그런 분들은 그 조치를 당할 거예요. 제가 다 보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 이 디펜드미라는 곳은 15개월 넘게 저와 이 사건을 같이 수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최소한 줌을 하고 그다음에 진행되는 과정들을 업데이트하고 그래서 제가 또 저희 회원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고 이런 일을 15개월 동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디펜드미가 돌아가고 일하는 방법을 1,300명을 대표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잘 알게 되었어요. 그 소통도 15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서로가 이제 알게 되었고 업무 처리하는 방식을 그러다가 비트클럽이 그 디펜드면서 수임해서 하고 있었던 건 알고는 있었는데 김정수 대표께서 저한테 이런 피해를 봤으니까 대표님 도와달라고 해서 이게 발을 담갔는데 이게 판이 커져가지고 제가 지금 상당히 많은 시간을 여기다 쏟아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디펜드미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소송한다고 해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빨리 해서 작은 인원을 빨리 해서 마무리를 져야 한다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제가 김정수 대표 외 우정위원들한테 계속 얘기를 했어요. 많이 참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빨리 해서 보내야 이게 그러면도 기대를 받지 안 그러면 시간이 별로 없다 했는데 지금도 여러분들은 믿느니 안 믿느니 맞느니 안 맞느니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건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참여 인원이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여러분들이 소송에 참여한다고 돈을 바로 받는 게 아니고요. 이게 청구서를 쓰는 절차가 또 있겠죠. 그게 어떤 절차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소송을 결정하고 돈을 일단 김정수 대표에게 33만 원 입금하셨죠.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총 인원이 결정이 되고 송금 전에 최종 인원이 돼서 계약서 날인을 해야만이 소송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나머지 시간 뭐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피해본 것을 변호사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나는 얼마나 손해봤다, 어떻게. 그 플랫폼을 지금 디펜드가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죠, IT팀이. 그래서 계약서가 작성이 되면 그게 오픈이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오픈된 화면에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여러분들이 피해본 사실 1차적으로 거기다 막 입력을 하셔야 돼요. 입력한 거를 그 디펜드미 변호사 관계자들이
빼가지고 네, 이제 서면으로 옮기면서 검토 작업을 하겠죠. 잘못 기재된 거, 뭐 기타 등등.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는 달러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원화로 입력을 해버리면 달러로 1,400달러인데 원화로 입금하면 예, 단위가 바뀌죠. 그럼 이 사람들은 그걸 달러로 이해하니까 엄청나게 금액이 바뀔 수 있거든요. 이런 오류들이 예, 많이 있어요. 하다 보면. 그럼 이제 이런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쳐서 서머리 데이터가 마무리되면 이제 청구서를 본격적으로 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청구서를 옮기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을 다시 줌을 열던가 아니면 그분들의 개개인 메일을 보내서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이 시간이 제 경험상 2달 이상 걸려요.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것도 잘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렵지 않은 일인데 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서툴고 그래서 그게 썸머리 데이터까지 완벽해서 이게 그 뭐라고 하지? 데이터 썸이 되는데 마무리가 되는 데까지는 1달 이상 최소한 2달은 걸려야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작해도 6월 달이에요. 6월 말. 근데 그 안에 검사 종결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무언가를 잘 모르고 계신 게 저는 정확한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오해를 사신 분들이 자꾸 음해를 하시니까 저도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디펜드미는 문제가 생길지 알기 때문에 저한테 이걸 좀 같이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디펜드미 일을 하는 입장에서 단호히 거절도 못하고 또 여기는 김정숙 대표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제 한 40명 정도 제가 아는 지인들이 이 피해를 보시는 분들 계시다 보니까 거절을 못하고 일을 도와드리다 보니까 예, 시간을 많이 쓰게 된 거죠.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좀 참여하면서 내는 33만 원에 대한 근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디펜드미라는 곳은 이런 단체 소송을 전문으로 약 6년 이상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만의 어떤 룰이 생겼어요. 로펌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디펜드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동화된 소득 플랫폼, 여러분들이 비트클럽 같은 이런 플랫폼으로 투자 사기를 받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단체 소송을 할 때 기준이 있어요. 기준. 소송 병행에 대한 기준. 어떤 기준이 있냐면 한 명당 1계정에 400유로가 스탠다드입니다. 기준이. 스탠다드가 뭐냐면 그 단체 소송을 받을 때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이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뭐냐면 한 명당 1계정에 400유로, 유럽이니까요. 400유로가 스탠다드예요. 스탠다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원수에 따라서 그 조건이 좀 바뀌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공보수는 기본이 10%입니다. 성공보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디펜드미라는 이 법무법인이 단체 소송을 받아서 진행할 때 소송 비용에 대한 기준이 한 명당 400유로의 1계정 그리고 성공보수는 10%. 이렇게 스탠다드 기준이 있고 이것을 놓고 참여 인원수에 따라서 금액이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성공보수가 바뀌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비트클럽에 대한 부분을 초창기 지난달에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벌써 한 달 됐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지금 한 달 됐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 그 김정숙 대표 외에 만들어진 그 운영위원이 있었어요. 3명. 그분들한테 제가 줌을 열어서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이 대표하는 분들이십니까? 그럼 저에게 의뢰하는 거 맞습니까? 이런 확인을 하고 제가 우리 8시간 이상 차이가 나니까 새벽 시간에 줌을 열어서 그 디펜드미하고 비트클럽 소송자들을 대표해서 소송 비용을 이렇게 트라이를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당 200유로, 200달러. 그리고 계정은 스탠다드 30개. 그리고 성공보수는 20%. 이 조건을 트라이를 했어요. 그건 2주 정도. 그러니까 변호사도 봉사 사업을 한 사람이니까 자기 조건이 있겠죠. 더군다나 이 비트클럽 사건은 자기들이 3년 동안 많은 시간을 들여서 결과를 만들어낸 변호사 단체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헐값에 돌아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변호사라면 헐값에 해주겠어요? 그렇지 않죠. 만약에 이거를 아무 곳에서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더 싸게 했겠죠. 더 싸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데서나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전에 그 한 무슨 변호사 그분도 지금 제가 자료를 보냈거든요. 지금 그 디펜드미가 지난주에 부활절이 끝나고 목요일까지 정상 근무를 안 했어요. 4일간 휴무를 합니다. 유럽이다 보니까 부활절이 끝나고 4일간 휴무를 하고 오늘부터 업무를 시작한 거예요. 아마 다음 주 정도면 그 한 무슨 변호사하고 오 뭐 한 사람은 아마
국제 소송에 말릴 겁니다. 제가 자료를 다 보냈기 때문에 막 스팸이라고 하고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보내서 아마 그 변호사가 아마 알아서 조치를 할 겁니다. 조치한다고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한 명당 그 금액이 이제 그렇게 생성이 되는 과정이 3주 정도 걸쳐서 미팅을 해가지고 만들어졌고, 이 정도면 제가 1,300명을 대표로 해서 저희 회원들을 소송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베스트로 저는 계약이 됐다고 조건을 받아냈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기준을 모르니까 이게 뭐 싼지 비싼지 더 깎아야 되고 뭐 어떻게 돼 이런 일을 하는데,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 명당 400유로의 1계정 그리고 10%의 성공 보수. 근데 지금 비트클럽은 이미 사건이 종결되었고 몇 개월 안에 이 청구 소송이 끝나가지고 돈을 돌려받는 마지막 단계에 있는 과정에서 어떤 변호사 무료 봉사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아무나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김현장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아니고 제가 뭐 해라 말할 부분은 아니지만 김현장에 가서 해보시면 압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그냥 거기서 한번 해보시고 여기서 한번 해보시고 어떻게 결과 나오는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다음 주 중에 디펜드미 조란 말라코비치 변호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단톡방에 시끄러운 말 올렸을 때 제가 그 말라코비치 변호사에게 부탁을 해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보냈더니 본인이 46년 동안 자기가 변호사 일을 한 디펜드미 회사에 대한 내용을 양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낸 걸 올려드렸죠, 제가. 아마 김종태 디펜더 보내서 올려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46년간 자기가 변호사로 현재 일을 하고 있고, 그 사람도 그 나라에서 꽤 명망 있는 사람이죠. 자기 자식도 법무일을 할 정도로 굉장히 신뢰를 받는 사람인데, 대한민국에서 얼굴도 일명씩 없는 사람들이 자기를 음해하고 막 이러니까 자기 회사를 얘기를 했고, 맨 마지막에 이런 글을 썼어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우리한테 하실 분들은 하시고 다른 데 가서 하실 분들은 해보십시오. 누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이런 글을 써놨어요. 그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 선택이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디펜드미하고의 그 일은 타이든 자이든 간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에게 선의를 가지고 도와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시간이 제가 소요를 됐어요, 여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투자자도 아닌데 여러분들의 권리를 찾아드리기 위해서 제 시간을 쓰고 새벽 시간을 쓰고 회의를 하고 단가 트라이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도 여러분들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되는 압박감도 있거든요. 저는 1,300명을 대신해서 계약서 쓴 것만으로 충분한 압박감이 있습니다. 일명씩도 없는 여러분들과 제가 무슨 관계가 있다고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디펜드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 방에 올려드렸어요. 저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한 마음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디펜드미하고 여러분들하고 개개인 소송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이걸 도와드려야 될지 말할지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줘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오해를 받으면서 이 일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까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여러분들이 단톡방에 올리세요.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던가. 뭐 협박하는 글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해받을 일이 1도 없어요. 정말로. 1도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제 성격이 그런 성격이고, 여러분들 단톡방에서 자꾸 저에 대한 음해를 하시면요, 저는 오늘 당장이라도 디펜드미에 제가 연락을 할 겁니다. 나는 이거 소송 안 합니다. 각자 알아서 하세요. 저는 정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놓고 음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끼리 싸우시는 건 모르겠지만 도와드리고 있는 저까지 음해하시면 제가 굉장히 인내심에 한결 느끼고 있어요, 요즘. 저희 조직 1,300명도 저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를 모르시잖아요. 근데 도와주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불편하죠. 저는 지금도 저에게 이 시간을 써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홍보를 안내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소송은 참여하고 안 참여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저는 있는 그대로 제가 지금까지 드린 이야기는 100% 리얼리티, 진실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디펜드미 대표 변호사를 통해서 다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만 드렸습니다. 1%에 0.01% 거짓말 없이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간략하게 그 디펜드미하고 미국 법원에서 판결난 내용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시간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의 소송에 체류한다고 해서 바로 돈이 지급되는 게 아니고 그게 업무가 되어서 서류가 작성이 돼서 미국 법원에 넘어가고 미국 법원에서 그걸 검토해서 결정이 날 때까지의 그 시간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설왕설래한 시간을 많이 까먹고 있다는 말씀을 또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수 대표께서 서둘렀던 이유는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참여 인원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처음에 제가 김종숙 대표로부터 총 참여인원 단가 트라이를 할 때, 그러니까 디펜드미하고 단가를 트라이할 때 제가 김종숙 대표에게 물어봤어요. 몇 명 정도 됩니까? 왜? 그 기준이 있어야 나도 상담을 할 수 있으니까요. 예, 한 최소 600명 이상, 700명, 800명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기 지금 주민 다 같이 듣고 있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 정도 선으로 상담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한 명당 200달러에 30개 계정, 그리고 성공보수 20%를 상담할 때 500명, 600명이 아니고 700명도 아니고 그냥 500명을 기준으로 상담을 했고, 또 그쪽에서도 제가 상담한다고 바로 답을 주질 않죠. 왜? 변호사는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그 늘어난 숫자만큼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들도 자기만의 계산 방식이 있겠죠. 그렇게 한 2주 반 정도를 줌을 통해서, 메일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상담을 하다가 합의 본 게 바로 그 조건이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500명 기준으로 나온 가격 기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인원이 되지 않으면 디펜드면서 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들이 뭐 봉사할 일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가격 조건이 올라갈지 아니면 뭐 그동안의 정의를 봐서 뭐 그 정도 선상에서 그냥 진행을 해 줄지는 이제 또 상담을 해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남아있는 부분이에요. 기존에 했던 인원수보다 아주 많이 모자르기 때문에 제가 이 줌 시작하기 전에 1시간 반 전에 제가 김종숙 대표로부터 전해받은 내용은 굉장히 모자른 인원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지나고 나면 월요일 날 그쪽에다 인원을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에게 아마 안내를 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현재 오늘까지 있었던 전부에 대한 이야기고 디펜드미에서 결정된 이야기, 그리고 아마 제가 말하지 않는데 이걸 녹화하신 분도 계시겠죠. 이건 제가 디펜드미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들을 다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만들어진 내용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참석하신 분들의 궁금증을 위해서 제가 Q&A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내용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시는 선상에서 진솔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격의 없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답변. 질문하십시오, 대표님들. 없으십니까? 질문하시려면 마이크를 여시고 하시면 됩니다. 밑에 마이크 모양 여시고, 네. 좌측 하단에 음소거 현재 그러면 그 소송에 참가하겠다고 하시는 인원이 얼마나 되시는데요? 아까 뭐 500명 이하라고 하신 거. 제가 1시간 반 전에 김정은 대표로부터 제가 받은 인원수는 201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환불 처리되어서 그런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저는 잘 모르고요. 나중에 그건 여러분들이 아마 별도로 운영위원들을 통해서 아마 이야기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사람이 지금 입금하려고 하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이거 줌도 들어보고 내일 또 줌 한다니까 또 들어보고 네. 그리고 입금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우리 대표님들 선택이니까요. 그래서 아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월요일 날까지 연장이 되어서 월요일 날 연장이 되어서 월요일까지 아마 정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님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운영위원들분들한테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소송의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거든요. 어떤 분이 갖다 쓰셨더라고. 사기꾼들은 원래 이렇게 합니다.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글을 쓰신 분들 여기 참여하셨나요? 난 진짜 화면을 좀 열어 같이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은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소송을 하든 안 하든 관계는 없는데 그 디펜드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조란 말로코비치 변호사 써놓은 글을 좀 보세요. 그러면 이 비트클럽에 대해서 자기들이 3년 정도 이렇게 소송을 지내면 쑥 그 스토리가 올라와 있는데 최근에 올린 소식에 보면 비트클럽 소송이 끝났고 이거는 청구 소송 진행하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는 얘기를 거기도 써놨어요. 다시 말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 검사가
월요일 날이라도 이제 스톱 이러면 여러분들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시간을 저는 여러분들 좀 이렇게 좀 답답한 게 여러분들이 이런 줌에도 들어와서 많이 공유도 하시고 또 디펜딩 홈페이지 들어와서 좀 확인도 해보시고 그러면 이게 뭐 몇천만 원, 몇백만 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빨리 판단하셔서 운영위원들한테 힘을 좀 실어주셔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그동안 상처 입은 이야기를 자꾸 하고 서로 음해하시니까 이 시간을 너무 많이 까먹었어요. 지금도 이게 한 달 됐어요. 한 달. 한 달 좀 넘었죠. 김 대표님. 제가 이 얘기 드린 지가. 네, 한 달 넘었습니다. 봐요. 지금 대표님. 한 달 넘었다니까요. 제가 한 여러분들이 리스크예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이렇게 디펜드미에서 네. 한국의 지사를 좀 파견할 수는 없는지 우리가 궁금한 것은 매실 하원시키고 한번 들렸다 올게요. 음성 꺼졌어요. 다시요. 제가 말하면 지금 안 됩니까? 아니요, 말씀하세요. 네, 한국의 디펜드미에서 네. 한국의 지사를 하나 이렇게 파견해가지고 우리가 소통할 수 있게 해주지는 이렇게 우리가 돈을 좀 더 내더라도 저 한국에다 지사를 하나 이제 파견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수시로 이제 그 통역이 없어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을까요? 이거 뭐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나중에 예. 디펜드미하고 줌이 열리면 그 마라코비치 변호사에게 직접 한번 건의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 그 돈 얼마 냈지만 사무실 열어주고 로펌이 네, 한국에 와서 변호사 사무실 열려면 사람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런 상담을 하려면 클라이언트 그러면 국내 지금- 어떤 지금 변호사 현재 그리고 그 이게 지사를 설립은 못하더라도 사람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뭐 2주에 한 번씩 온다든지 이런 길은 열리지는 않을까요? 이제 그거는 업무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네. 할 수 있는 일이죠. 네. 그러죠. 그러죠. 예, 좋습니다. 가서 한번 가세요. 세르비아에. 예. 네, 그래야 같이 만날 수 있는데. 네.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제 질문 또 하나 있는데요. 우리는 제일 언어가 안 통하니까 네. 이제 언어가 안 통하는 면에서 이제 그 부분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표 운영위원들한테 권한을 위임하시고 그 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변호사가 단체 소송할 때 이게 개개인을 상대해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하는 방식은 이런 집단 소송에서는 운영위원들을 뽑아서 그 대표자가 가진 사람들하고 변호사가 하는 일을 설명을 하고 그러면 그 운영위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전달하고 이렇게 그러면 지금 개개인을 저- 상대로 하진 않습니다. 네, 유럽에 95명이 저 환불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어떻게 됐냐면 지금 청구서를 미국 검사에게 보낸 상태예요. 처음에 디펜드미의 95명의 소송을 참가했던 최초의 그 사람들은 이미 청구서를 다 쓰고 그 청구서가 이미 미국 검사의 손에 딱 가 있어요. 그러면 미국 검사가 전 세계에서 청구서가 마감을 해야 되겠죠. 오는 건건이 법원에 제출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소송 그 청구서를 다 받아서 총 몇 명, 금액은 얼마. 그렇게 그러면 해서 유럽도 아직 그것이 완결이 안 됐네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들까지도 다 하면은 마지막으로 다 이제 수합이 됐을 때 최종 판결 청구서 모든 것을 이제 수합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죠.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이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유럽도 95명이 했고 우리가 500명 한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한 부분을 다시 설명을 600명 드릴게요. 아니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지금 우리 삼성 SME 대표님께서는 제 얘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른 분들도. 예. 미국 법원에서 비트클럽 핵심 관계자들을 다 수감을 해놓고 현재 징역형을 살고 수감되어 있어요. 지금. 그리고 예. 벌금을 받았어. 예. 판결은 끝났는데 판결문에 어떻게 기재가 되어 있냐면 예. 비트클럽으로부터 손해받은 피해를 본 사람들이 인원수가 정확하지 않죠. 예, 맞아요. 예, 그리고 금액도 정확하지 않죠. 예, 예. 그러니까 그 검사에게 권한을 줬어요. 당신이 전 세계의 비트클럽으로부터 손해받은 사람들로 손해배상 청구서를 갖고 오세요. 그래서 지금 검사가 이 비트클럽으로부터 손해받은 전세 피해자들에게 청구서를 제출하라고 했죠. 그런데 그 검사 그러면 방송에서 나와서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초창기에 이 사건의 가치였던 소식을 알고 있는 변호사들에게만 일임을 한 거예요. 그냥 청구서 제출하세요. 그런데 디펜드미는 처음부터 이 사건을 같이 하면서 증거 자료를 그 검사에게 보내고 같이 만나고 미팅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소식을 정확히 알고 있고 과정을 다 알기 때문에 95명에 대한 청구서는 이미 보냈어요. 그럼 미국 검사가 디펜드미도 모르죠. 미국 검사가 어느 날에 어떻게 바꾸는지까지는 검사가 얘기를 안 해주니까. 우리나라 현재 김현장에서 이 사건을 수반되고 해서 김현장에서 사람을 보내 검사가 만나줄까요? 미국 검사가 만나줄까요? 나 김현장에서 왔어요. 만나주세요. 하면 미팅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 검사가 지금 청구서를 지금 모으고 있어. 이게 모으고 있어. 근데 이 검사가 언제 마감할지를 아무도 몰라요.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월요일 날 검사 마감 날짜를 거기다 기재를 안 한 것은 아직도 한 시간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미국 판사가 언제부터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청구서를 받으세요. 차라리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게 세계적인 어떤 사건이니까 그냥 검사에게 이름을 했단 말이에요. 검사에게. 당신이 청구서를 받아보세요. 그리고 비트클럽부터 가압류된 메인 컴부터 다 가압류를 했는데 얼마가 가압류돼 있다는 것은 검사에게도 공개하지 않은 그냥 법원에서만 알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려주지 않았어요. 금액이 다 가압류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검사의 청구서를 받으라고 해서 검사는 청구서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검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을 빨리 종결시키는 게 좋겠어요? 계속 아이언에서 몇 개월, 한 1년 끌고 가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검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표님 빨리 하는 게 좋죠. 빨리 그럼요. 하는 게 검사가 좋죠. 피해자 소송 많이 받아봐야 자기 일거리만 많고 골만 아프니까 검사 입장이라면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빨리 판단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일정 기간 또 나중에 구설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피해자들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기간은 남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간까지는 본인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게 언제인지는 디펜딩 변호사도 모른다는 거예요. 말라크비 변호사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못해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해라. 빨리 해라. 근데 이 빨리가 어떤 거냐면 지금 여러분이 여기 소송에 참여해서 청구서를 쓰면 바로 돈을 주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여기다 지금 디펜딩에 청구를 하면 거기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가진 피해를 입력을 해야 되고 입력을 하면 그 입력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디펜딩이 또 서류를 작성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잘못된 거는 다시 모여서 또 다시 써야 되고 그런 수정본하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게 한 2달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부터 해도 2달 걸리는 일인데 만약 미국 검사가 나 끝 이러면 뭐예요? 여러분들은 끝난 거예요 그냥. 아니 그 변호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검사 끝냈다는데 안 받겠다는데. 단지 디펜드미는 처음부터 그 검사하고 여러 번 미팅을 같이 하면서 안면식도 있고 이렇게 같이 해왔으니까 뭐 야 우리 지금 뭐 500명 있어. 내가 이거 언제까지 제출할게. 이러고 우리한테 답을 주겠죠 빨리. 뭔가 좀 있겠죠. 그거는 나도 나중에 변호사한테 물어보세요. 그건 내가 할 영역은 아니고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말라크비 변호사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을 좀 다텨야 될 일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참여한다고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서류가 써서 미국 검사 서류에 넘어가야 거기까지 딱 갔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기다리시면 돼요. 근데 거기서도 한번 걸릴 수 있죠. 미국 검사 서류를 보다가 이거 뭐야? 한국에서 온 A라는 사람은 이거 좀 내가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서류 좀 부족한데? 이러면 그 사람은 또 피드백 되면 그 사람 못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검사 재량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빠르게 이 소송에 참여할 부분. 그래서 믿고 안 믿고는 각자의 선택이에요. 그건 저도 말할 수 없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디펜딩하고 나중에 줌을 다음 주에 열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말라코비치 변호사에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줌에서 물어보세요. 이러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물어보시면 좋을 것 그러면 우리가 통역해가지고 대화합니까? 내일? 같아요. 네, 줌에서 통역사를 지금 여기 공식 통역사를 구하고 있어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사람 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은 영어로 씁니까? 그분은? 그렇죠. 영어 쓰고 그쪽에서는 영어로 하고 근데 거기가 그 사무소가 어느 나라에 있어요? 세르비아에 있어요. 세르비아예요. 네. 그러면 또 다른 나라 말은 다른 나라 또 하나 뭐 크로아티아? 거기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이걸 또 설명드리면 또 한참 해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거기는 뭐 지소가 있어요? 아니죠. 현재 그 크로아티아의 자그레브라는 검찰청인데 그게 유로폴하고 연결되어 있는 우리나라 하면 대법원 검찰청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 사건을 수뢰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쪽에다가 주소지를 두고 사무실은 그쪽에서 운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크로아티아의 자그레브 검찰청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세르비아보다는 그쪽이 더 크고 그다음에 국제 법률에 관련된 부분들은 다 거기서 처리하다 보니까 그쪽에 연결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뭐 다음 주죠. 며칠 안 남았어요. 그 말라코치 변호사 주문할 때 자세하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아셨죠? 네. 디펜딩에 대한 얘기는 저한테 네. 물어보실 필요가 없지. 왜냐하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세요. 그 여러분들 단톡방에 홈페이지 뭐 스킵이라고 한 그 있죠. 그 사람. 그 사람은 그 사람하고 그 해당 한 무슨 변호사하고는 디펜딩에서 저한테 문서가 온 게 있어요. 제가 가설을 보냈는데 그들은 용서받지 못할 거예요. 그들한테.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디펜딩이가 제가 다시 1,300명 소송을 하고 지금 저도 우리 1,300명을 대신해서 제가 소송을 1년 넘게 잘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변호사 사무실을 사기라고 올려놓으면 1,300명 제가 있는 리더 우리 회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도 용서가 안 되죠. 그 사람들 지금. 굉장히 괘씸하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다른 아무튼 질문요?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시적으로. 제가 네, 질문 하나 해도 되겠죠? 네, 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까지 하신 말씀 다 이제 신뢰가 가고요. 네, 디펜드미 글로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네, 그 비트클럽 관련해서 네. 재판한 것도 제가 그 주 1회 소식지를 읽어봤어요. 아, 잘하셨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확인을 했고, 네, 저는 또 다른 질문을 하고 싶어요. 네, 말씀하세요. 제 파트너 한 사람이 네, 지난 1월에 죽었어요. 네, 근데 그분도 상당히 투자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네, 그런데 이분이 죽었지만 이메일 주소와 네, 비번만 우리가 안다면 네. 파트너인 제가 신청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제 경험치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현재 비트클럽에 대한 내용을 뭐 제가 사업을 하는 정확히는 판단이 안 되지만 이메일 주소, 아이디에 대한 비밀번호 이것만 네. 가지면 KYC 인증이 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데이터 보관돼 있지 않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네. 그것이 지금 우리 임영희님 건지 아니면 임영수 건지 아니면 최은국 건지를 미국 검사도 대표님도 확인할 수 없을 거예요. 오로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계정에 네. 소유한 비밀번호와 아이디 네. 그걸 알고 네, 있으면 실질적으로 예, 통과가 그것만 알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된다고 네. 제가 답변 드릴 건 아니고 네. 일단 큰 금액이 아니니까 소송에 참여하시고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디펜딩 변호사하고 한 번 더 미팅을 하실 때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될 것 네, 같은데 나중에 네. 변호사한테 직접 물어보십시오. 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그 파트너의 소송 비용은 33만 원을 착수금을 네, 이제 내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등록하실 때 네네. 이명희님이 그분의 이름을 등록하는 게 아니라 이명희 걸로 이명희 하나, 이명희 둘, 이명희 셋 이렇게 하셔야죠. 계정이 많으신 분들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잘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하셔서 그러면 자기가 소유한 계정으로 그냥 신고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면은 제 이름으로 하되 이메일과 비번을 다르게 그렇게 신청을 하라 그 말씀이신가요? 아니죠. 자, 네. 그 친구분 거 인수인계 받은 그 친구분 거를 네. 대신하려면 그 계정의 이메일과 그 다음에 그 비번. 이런 것들 다 본인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게 본인 거죠. 네, 아니 게 제가 하셔야죠. 찾았어요. 제가 찾았어. 그러니까 그걸로 그대로 쓰셔야죠. 왜냐면 비트클럽 메인 컴퓨터에는 그 계정 그 이름 그대로 돼 있을 테니까 네네네. 그걸로 하셔야 되겠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네. 그 신청을 제 메일과 비번 또 그분의 메일과 비번을 이렇게 신청을 하면 되겠네요. 네, 나중에 신청하시고 변호사한테 네.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Q&A 하실 때 한 번 더. 그러면 그 33만 원을 2번을 내라 그 말씀이죠? 그렇죠. 네, 다르니까. 네, 네네네네. 계정이 포함되면 한 번에 하셔도 되고. 포함될 수도 있고, 왜냐, 제 밑에 제가 소개해서 가입을 했던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계정은 따로 있지만,
이제 저 자신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답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튼 저는 많은 신뢰가 생겼습니다. 네. 대표님들에게 제 개인적인 사견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여러분들의 입장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왜냐면, 제가, 우리 그룹의 리더들한테 그랬어요. 처음에 저희도 이제 2년 전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얼마나 황망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네, 이제 국제 로펌을 찾았을 때 디펜더를 만났을 때도 저희 그룹에 있는 많은 중간 리더들도 반대를 했어요. 어떻게 신뢰하느냐, 사기치는 건 아니냐, 변호사들이 더 나쁜 놈들이 많다, 이건 안 된다, 국제소하면 뭐 다 사기친다.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겪으면서 저는 그냥 진행을 해왔고, 계약서를 쓰고 난 다음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과정에. 그리고 저도 불안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날아가가지고 다 확인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네, 불안한 마음, 매일 불안한 마음. 근데 그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이렇게 15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네, 대표님하고 일을 하면서 제가 서로에게 갖는 신뢰라는 게 있죠. 정말 어떨 네. 때는 친형 같고 변호사가. 그러니까 15개월 동안 그들이 우리 사건을 수임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일정들을 일주일마다 한 번씩 메일에 올려주고 다 보내주고 자기들 네네네. 홈페이지에 기록을 해놓고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로펌들이 이렇게 잘 안 해요, 사실은. 네, 그런 신뢰,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일하는 방법을 봤을 때, 오늘 여기서는 말씀드리지 않지만, 저도 저희 불안한 마음이 처음에 있었지만 지금은 불안하지 않거든요, 저는. 아, 네네. 저는 1,300명 대신에 소송을 2건이나 하고 있지만은, 저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엔 굉장히 불안했어요. 여러분들 마음 그래서 이해를 해요. 아, 이거 모르는데 갑자기 나타나 디펜딩이라면 뭐 하는데, 여기가. 그러니까 네, 지금부터 선택을 하기가 어려우시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라고 하냐면, 그냥 네. 디펜딩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 회사가 기록해 놓은 그동안의 스토리를, 왜냐하면 그 스토리는 한 번에 만들 수가 없어요. 사기를 치기 위해서. 그 날짜하고 이게 다 등록된 날짜를 보시면 한 번에 입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역사를 이렇게 쭉 보시면 되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회사로부터 받아 올려드렸지만 46년 동안 변호사 일을 한 사람이라서 네. 우리나라에서 보면 인지도가 있는 변호사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 불안하고 초조한 건 알겠으나 이제 우리 그리고 네. 그 이제 자꾸 스캠이다. 그 디펜드미는 사기 조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 불안한 마음이 생겼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전부 샅샅이 한번 들어가서 훑어봤는데 그것이 뭐 비트클럽 44번, 45번 이런 식으로 번호를 매겨가면서 주 단위로 네. 그 내용을 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걸 쭉 한번 읽어봤고 그 스캠이 아니다 하는 생각도 이제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파트너 죽은 사람에 대한 소식도 제가 여쭤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네. 답변을 또 주셔서 빨리빨리 신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곧 저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런 입금하겠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마감을 시켜드리는 게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제 기준을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고 초조한 마음은 알아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 줌에 지금 제 얼굴을 공개하고 제 이름을 공개하고 저도 적은 인원이 아니죠. 사실 1,300명이면 그들을 대표해서 이 디펜딩하고 지금 17개월 소송이 시작돼서 15개월 동안 일을 하고 있으면서 저희 산하에 있는 분들도 여러분들 못지않게 훌륭하신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 많은 분들이 디펜딩을 믿고 기다리고 매주 들어온 소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만 똑똑한 게 아니고 저와 같이 소송에 참여한 1,300명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들도 디펜딩을 신뢰하고 재판 지금 소송되는 과정들을 신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 이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첨언을 드립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또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저 오늘 처음 들어왔고요. 네. 오늘 이걸 처음 알았는데 아기들이 있어서 저 음소거도 하고 이제 이거 비디오도 저기 해서 그렇게 했는데 네. 저는 다른 거는 이제 설명 변호사님 이렇게 말씀해 다 알았고요. 네. 저는 이제 가족이 저희 네. 남편하고 딸하고 이렇게 이제 여기 우리 스폰서 사장님도 들어오셨는데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럼 그거를 다 그러니까 고소를 한다면 따로따로 33만 원을 내야 되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본은 네. 참여자가 다르면 다르게 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본인 확인 절차라는 게 돈을 미국 법원에서 줄 때 네네네. 어떤 기준을 줄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렇죠. 네.
네. 여러분들이 미국 법원이고 변호사고 검사라면 그 피해자가 올려준 사실만을 근거로 해서 무조건 돈을 줄 거 아니면 확인을 할까? 네. 확인할 거예요. 그게 한 사람이 지금 30개 계정인데 그 계정에 대한 네. 것도 다 확인되죠. 돈을 그냥 주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송자가 다르다면 내가 관리를 하더라도 다른 그 A, B, C로 나눠 각기 하는 게 나중에 소명할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우리 그러면은. 회원들 할 때도 그렇게 가이드를 했었고 그렇게 입력을 했거든요. 저희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아니, 네.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딸하고도 얘기를 해서 빨리빨리 네. 진행을 시켜야 돼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첨언을 드리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변호사든 검사든 이게 지금 30개의 계정이라는 게 계정이 늘어날수록 소명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변호사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주면서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당 30개를 등록을 했어. 그럼 이게 진짜 이 사람 걸까? 따져볼 거라는 거죠. 이 계정 수가 여러분들이 50개, 60개, 70개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만큼 법원이나 검사로부터 그 계정을 다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소명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 디펜더비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 부분을 놓고 어떻게 다 소명할 거. 그리고 가장 놀란 게 뭐냐면 그 한국 사람은 다단계 싫어한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 다단계 제일 잘해요. 제가 이 소설하면서 느낀 건데 한국 사람이 전 세계 다단계 제일 잘해요. 왜냐하면 유럽에서 95명도 계정 수가 10개를 넘지 않았어요. 대단히 많은 사람이 서너 개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는 뭐 몇십 개가 아니라 몇백 개 막 이러니까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네트워크 마케팅 귀재라고 얘기를 해요, 변호사가. 그래서 30개도 너무나 많은데 하여튼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가족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그 소명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신청하실 때 좀 다른 이름으로 하시는 게 아마 소명할 때 더 쉬울 수도 있다라는 저만의 견해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요? 여러분 오셨으니까 의구심을 다 푸세요. 제가 다 들을 수 있는 답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평민이지만 그 디펜드비로부터 자격을 위임받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조란 말로크치 변호사 한 이야기와 동일한 무게감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걸 드리고 또 그 조란 말로크치 변호사 한 이야기만 그대로 제가 전달할 겁니다. 제 사견은 사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 변호사가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답변을 좀 모르면 제가 모른다고 얘기할 겁니다. 질문하시죠. 디펜딩이라든지 또는 소송에 관련돼서 정확히 이해하셨을까요? 왜 시간이 없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해가 되셨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왜냐하면 소송에 참여하고 하다가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예. 그래서 소송을 질문하는데 그럼 만약에 소송을 하다가 그냥 끝나버리게 되면 저희 그 뭐 이런 소송비 낸 거는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부분도 이제 여러분 계약서에 마련이 될 텐데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일이 생긴다면 변호사가 일한 만큼의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돌려받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건 그때 가서 또 판단이 될 겁니다. 네. 방금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변호사하고 저 주문할 때 물어보시라 그랬죠. 제가 그래서 그분을 자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조라마프의 변호사도 뭐라고 하냐면 최 대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이게 정답인 거죠 지금. 왜냐하면 미국 검사가 아무나 만나주지도 않고 언제 마음을 바꿔서 딱 끝낼지. 근데 그 기간이라는 게 이게 전 세계에서 청구서를 받아야 되니까 일정 기간 남들이 일단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 기간이면 되겠다라고 하는 기간을 아마 유보하지 않겠느냐. 근데 그 시간이 변호사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없다는 말이 유럽 사람들 판단이 그 사람들이 좀 릴렉스 하거든요. 좀 여유가 많아요. 근데 저렇게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죠. 저도 베트남에 제 공장이 있어요. 70억짜리. 저도 이렇게 사업을 24년 동안 제가 이 사업을 하는 사람, 저는 이제 다른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한국 사람 굉장히 열심히 일합니다. 빨리빨리. 정말 저는 베트남 하노이도 하루 왔다 갔다 해요. 제 사업을 해야 되니까 국내에서도 일도 해야 되고 국내 가서 일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일을 했던 사람인데 빨리빨리 하죠. 근데 유럽 사람들은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네,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근데 변호사가 저렇게 서둘러 한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홈페이지에 써놨고 저한테 여러 번 미팅할 때 얘기할 때는 시간이 얼마 없다니까요. 진짜로. 난 여러분들 너무 답답해 죽겠어요. 지금. 근데 김종국 대표한테 운영회장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엊그저께 주말 때 그랬어요. 시간이 없는데 인원수 없으면 없는 대로 금액도 준다고 하고 빨리 해라. 저 이 얘기를 했다니까요. 아니 왜
아, 100명이면 어떠냐. 그냥 더 줘라 빨리 하고 이 사람이라도 구제해라.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네. 저도 그 심정이 드네요. 빨리빨리 합시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겠어요. 이게 각재판인데 제가 지금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뭐 네.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꾸 드리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자꾸 오해를 하시니까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말라코비치 변호사 만나보시면 굉장히 여유로워요. 근데 저런 사람이 시간 없어 최 대표 진짜 시간이 없어 자꾸 이러니까 제가 자꾸 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안타깝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셔야 될 텐데 참. 네. 그 선생님 우리가 네. 달러로 계산해서 우리가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달러 계산할 때 그날 달러 시세를 가지고 하는가요? 아니면은 그날 하루에 우리가 그 청구서 작성을 다 못 한다면 그 이튿날 또 한다면 그 이튿날 달러 계산을 해갖고 하는가요?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달러를 입력하실 때 기준이 어떠냐면 그냥 그날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그날 기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출한 금액을 뭐 예를 들어 환율을 놓고 1,310원으로 했던 1,300원을 했던 1,500원으로 했던 여러분들 환율을 제정해서 각자 금액 다 틀린데 청구서한 금액을 줄 때 이게 달러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6년 전부터 시작해서 쭉 왔기 때문에 미국 법원에서 그 기준 예를 들어서 그 계정이 만들어진 그 기준을 연으로 해서 끊을지 아니면 통합으로 끊을지는 그 미국 판사의 권한이고 우리가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여러분 우리는 대강 써서 내도 거기서 알아서 아니 대강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입력하실 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입력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환율이라는 게 널뛰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100원 이상 오르지 않죠. 그러니까 대동소이할 거예요. 지금 현재 1,320원이라고 한다면 1,320원 선상에서 오르락내락 하면서 다 등록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변호사가 그거를 받아가지고 청구서를 쓸 때 일괄된 금액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변호사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를 신청했던 간에 그 정도는 어바운트를 자기들이 정리해가지고 청구자 작성이 되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과 또 회의를 열어서 아니 메일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신청한 금액은 예를 들어서 뭐 5억 7천만 원인데 내가 정리를 하니까 5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 내용을 근거로 남겨놓고 자기들이 청구서를 쓰고 그걸 다시 썸머리 해가지고 미국 검사한테 가야 되죠. 이런 절차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자꾸 답답한 게 이거예요. 일을 들어가면 참여하고 난 다음에 일이 더 많아요, 지금. 그러겠네.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지금 뭐 이상한 얘기 하면서, 나 이게 진짜 이게 아닌데. 이제 그런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이 변호사가 여러분들 참여하면요. 많은 사람이 오는 거 원하잖아요. 조란 말로까지 변호사 만나보셔도 재벌이에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거기에다가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입력을 할 때 우리의 그 신상이 어느 정도 노출이 됐는지 그것도 이제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변호사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제가 답변할 부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청구를 해서 여러분들의 신상을 다 입력할 부분이 있는데 그건 변호사하고 상의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유럽에서 그 95명 작성한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면은 얼마 정도 이렇게 우리의 그 신상이 노출이 되는지 그거는 그런 것도. 소송에 참여하시고 난 다음에 변호사하고 네. 주문하실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개인정보로 민감한 부분들은 메일로 움직일 거예요. 예, 오픈되는 걸 공유되지 않고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참여하시고 난 다음에 변호사 그러니까 일이 많아요 그게.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 네. 또 여쭤볼게요. 네. 우리가 받는 그 달러입니까? 아니면 비트코인, 암호화폐로 우리가 받는 건가요? 지금 한국도 네, 그것도 이제 변호사가 답을 드릴 텐데요. 제가 물어봤을 때 조라마르크치 변호사가 여러분들이 한 것은 코인 관련된 사업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달러를 넣었지만 코인으로 재정이 성립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것은 여러분들의 각 등록하는 지갑으로 코인으로 아니면 USDT로 결정이 될 겁니다. 어떤 형태로 가냐면 예를 들어서 미국 법원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암호화폐도 있을 것이고 또 현물 자산도 있을 것이고 달러도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다 FBI 수사 다 감립했다고 하니까요. 그럼 이것을 전체 인원들한테 받아가지고 이게 뭐 1억 달러다. 그럼 1억 달러가 코인으로 되면 그걸로 지급할 거고 모자르면 팔아서 할 거고. 그러니까 전 세계들한테 뿌릴 때는 달러 지급은 어려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코인으로 지급하는 게 USDT나 코인으로. 그러니까 USDT가 우리가 테더라고 하는 것으로 지갑, 가상화폐 지갑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게 될 겁니다. 네. 네네.
각자 가상화폐 지갑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보낸다. 그 말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나중에 그 쓰실 때 그거 다 등록하게 돼 있어요. 자기 지갑을. 자기 지갑이 없는 사람은요. 만들어서 돈을 받으려면 지갑이 있어야죠, 대표님. 그 어디서 다시 새로 사서 지갑을 등록해요? 아, 네. 아니고 가상 지갑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그 거래소 관련해서 지갑을 만드셔도 되고요. 요즘은 네. 디파이라고 그래가지고 디파이 계열의 메타마스크라든지 아니면 트러스트 월렛 같은 개인 지갑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아니면 이제 회사가 어떤 보상을 USD로 한다 그러면 USD로 되는 콜드 월렛 지갑이라는 것도 있어요. 판매하는 게. 그런 것들 네. 여러분들이 그 따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답을 들으시는 부분은 아니에요. 예, 네. 진짜 어려워요. 예, 아마 감사합니다. 그 거래소에 우리 지갑 주소가 있어요. 네. 아마 그쪽으로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디펜드미한테 그 내가 받아야 될 지갑 주소를 입력하시면 그 지갑 주소로 들어올 거예요. 예. 지갑 주소로. 그리고 이제 죽은 친구가 그 계정이 그때 풀 계정이 12개다. 거기까지 저하고 이제 주고받았었는데 그 나머지 더 자세한 거는 이제 알 수가 없는데 역시 그런 걸 어떻게 할지 대강 적어 갖고는 안 될 텐데요. 예. 그렇겠죠. 그거는 이제 각자의 판단입니다. 제가 다 대답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표님은 일단 개별적으로 소송에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라크비치 변호사에게 그런 내용을 질문하셔서 그분에게 답을 받는 것이 맞을 거예요. 제가 답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더 이상. 네네네. 네. 또 다른 질문이요? 또 다른 질문. 이건 단톡방이 네. 따로 있나요? 단톡방이 따로 있다는 얘기는 뭔 얘기지? 지금 현재 오픈 채팅방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그 운영위원 네 분께서 관리하는 방이 있거든요. 아, 그럼 거기 현재 누가 운영이- 초대해줘야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김정숙 존친 생략하고 네. 김정숙 대표, 신명철 대표, 신권철 대표, 김광수 대표 이 네 분이 여러분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운영위원으로 소송이 끝나서 여러분 돌려받을 때까지 저와 함께 그 디펜드미하고 같이 회의를 하거나 그다음에 안건을 조율하는 운영위원으로 선임이 되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그럼 직접적인 그분들이 부분은- 초대를 해주시나요? 저같이 오늘 처음 들어온 사람은? 지금 여기 전화번호를 알아야 초대가 될 텐데. 아, 그럼 전화번호를 어떻게 지금 말로 알려드려야 되나요? 아니요, 여기 김정숙 대표님의 전화번호를 김정 대표께서 불러주세요. 메모를 지금 불러주세요. 본인 전화번호. 010 예. 9252 9252요. 네. 1286 1286 김정숙 대표님. 예. 제가 끝나고 전화하세요. 입력해서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마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2번 이런 건을 디펜드미에 진행할 때 개인 회원 등록을 해야 됩니다. 회원 등록할 때 개인의 신분증이 들어가요. 나의 주소, 우편번호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회원 가입이 돼야 그 다음에 나의 계정이 얼마 손실받고 이런 거를 입력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요. 근데 요번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아마 회원 등록을 하려면 신분증도 미리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신분증하고 주소하고 또 주소, 우편번호 이런 입력하는 그 디펜드미 그 홈페이지에 회원이 되는 요건에 이런 필요 사항들이 있습니다. 네. 신분증도 거기 제출해서 사진 찍어서 이렇게 제출하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이 방에 계신 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린다. 혹시 신분증이 없거나 하신 분들은 미리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우편번호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네, 신분증하고 주소하고 그러면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까지 다 개방이 된가요? 네, 거기는 그때 끝자리까지 다 입력했습니다. 지금 그 주민번호는 입력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이런 입력 절차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청구에 참여하시고 나면 별도의 줌을 열어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러니까
예, 지금 뭐 이렇게 청구,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Q&A 시간은 실질적인 절차에 들어가는 건 절차에 들어가신 분들만 별도로 또 줌을 열어서 대표님 홈페이지에 가입하는 절차, 등록하는 방법 이런 것들 가이드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소송 참여 여부를 결정을 할 거냐 말 거냐 거기에 대한 Q&A를 하시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기탄 없이 그 단톡방에다 불필요한 얘기 쓰지 마시고 제가 얼굴 공개하고 나와서 이렇게 직접 설명을 드리는 이 시간에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공신력 있게 제가 이제 제가 대표님한테 저에게 보낸 서류가 있지만 서류를 올려놨지 않습니까? 단톡방에 그 권한으로 그 신용적인 권한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 그러니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 여러분들이 이 소송 참여 여부를 놓고 저한테 물어볼 내용. 네, 또 하나 질문하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서류가 들어갈 때 계정 및 뭐 이메일 같은 주소라든가 이게 어떤 스피커 꺼졌어요. 다시요. 김경수님 다시요. 네네네. 지금 비트클럽이 문이 닫혀져가지고 3년이라는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이 계정이랑 기본이랑 이런 것들을 다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들어가는 서류에 네. 비트클럽 당시의 계정과 등록했던 뭐 영어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건가요? 당연하죠. 자, 김경수님께서 역으로 네. 누군가에게 돈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무슨 근거로 돈을 줄지 그 사람의 신원이나 그 사람이 소유했던 것들이 확인이 안 되면 돈을 지급받지 못해요. 지급할 수 없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김경수 대표님께서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걸 증명할 수 어느 선까지 증명이 가능한 건가?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 소유는 맞는데 뭐 부분적으로 내가 뭐 긴가민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변호사하고 이야기를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제가 답을 드릴 수 없고 내 거는 맞는데 내가 이 부분이 좀 불확실해. 그리고 갑자기 다쳐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 메모는 게 긴가민가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그 지금 메인 컴퓨터가 가압되어 있고 그게 검사 손아귀에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디펜딩하고 소송을 관리하는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가 그런 내용의 애로사항을 듣고 자기가 해결을 한다든지 못한다든지 이런 답을 받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답을 들을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거는. 네. 어쨌든 뭐 그 알파벳 한자 하나라도 오차가 있으면 안 돼요. 에이, 괜찮아. 그거는 또 이제 변호사한테 물어봐야죠. 예를 들어서 대표님처럼 뭐 제가 그 미팅의 내용이 있긴 한데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이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그 아이디가 김경수인데 끝에 그 수가 숫자로 등록이 안 되고 스로 됐어. 근데 이게 맞아. 이거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이건 변호사하고의 관계에서 이루어질 부분이지 누가 답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참여하시고 그걸 얘기를 들어보고 안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변호사 나는 안 한다든지 뭐 이런 절차가 필요하겠죠. 네. 변호사 상담을 필요한 부분들은 변호사에 직접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어느 분이셨죠? 네. 말씀 중복이 돼가지고. 질문 또요? 네, 질문하십시오. 다 끝났나요? 질문하실 때 좌측 하단에 스피커 해제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끝나셨을까요? 더 이상 없으신가요? 지금 대표님 나 아니면 우리 회원 중에서 그 디펜드미 그 변호사님하고 직접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으신 분이 있는가요?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운영위원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직접 그 통역 없이 아니죠. 통역이 있어야죠. 통역이 씨 저 대화가 된다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내는 소송 비용에 $200를 제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디펜드만 미팅을 하면서 관계된 통역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비용들로 정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대표님, 이제 했을 겁니다. 제가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네, 저는 소송 참여할 거고요. 네, 저기 다른 게 아니고 제 친구 거를 제가 대신 해줘서 그 친구가 이제 책임지라고 해서 제가 돈을 다 물어주고 네, 그 친구의 그 이메일을 갖다가 제 이메일로 바꾸고 비밀번호랑 게 제가 다 알아요. 네, 근데 이제 계정이 39개더라고요. 합쳐보니까 제 거하고 친구 거하고. 네. 근데 이럴 때도 39개면 33만 원에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30개니까요. 그러면 30개만 하시고 9개는 따로 하시든가 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한 계정에 39개 들어가질 않아요. 39개인데 30개까지잖아요, 지금. 그죠?
30개까지. 그럼 9개는 못 하는 거죠. 만약 9개를 하신다면 별도로 또 소송비를 또 33만 원 내고 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기 그 대표님, 네. 그 아까 저도 그 죽은 분 돌아가신 친구의 그 계정이 제가 알기로는 12개 풀 계정이 있고 저는 16개 정도 돼서 28개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33만 원 갖고 가능하다는 얘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도 무방한데, 예. 자, 그게 이제 뭐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예를 들어서 친구분 거를 10개를 본인이 위임 받으셨는데, 네. 이게 처음에 전산에 등록될 때부터 본인 거였는지, 아니면 그 이메일의 이름이 원래 이명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네, 다른 분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른 그렇게 분입니다. 되면, 자, 보세요. 네. 이명희 대표님. 다른 네. 분들도 이런 일들이 있으면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그 계정을 등록할 때는 이명희가 아니었는데, 청구소송 네. 들어올 때는 이명희로 들어왔어. 네. 그게 전산기록에 남아있죠. 아, 우리가 블록체인 그러겠죠. 기술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가상화폐에 이제 들어와서 해보시면 이거는 기록이 사라지지 않아요. 지워지지 않아요. 한번 등록이 되면 그 기록이 처음에 그 지갑부터 어떻게 돈이 움직였는지를 끝까지 다 확인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실 게 뭐냐면 내가 인수를 받았어. 처음에 등록할 때는 최용구였는데 나중에 최용구가 이명희한테 이걸 줘버렸어. 네. 근데 전산에는 최용구로 남아있어. 네. 이명희 대표님이 최용구의 신청을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판사도 이 부분을 체크를 하겠지만 판사는 그래 이렇게 해도 이분이 인수했다 해줬어. 인수했답니다. 근데 검사가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안 돼요. 이러면 끝나는 거죠. 아, 그러면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냥 따로따로 하셔야 되는 거지. 따로따로. 따로. 그래서 따로따로 하면은 그 본인 계정을, 아니, 그 죽은 사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없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저한테 확인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변호사가 얘기하실 때 그래서 변호사가 그럼 다른 사람을 했어. 근데 이분이 지금 연락이 안 된다든지 뭐 어떤 사정이 있겠죠. 뭐 이 변호 납득할 거나 검사 납득할 만한 사유를 대야 되겠죠. 네.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애초에 내 거라고 하는 거랑 아니. 어째 다른 내 게 사람 거라고 아니고. 해서 등록을 하고 그 절차를 다르게 받는 거. 방법은 투자가 더 쉽다라고 내가 판단이 되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네. 이게 왜 당신 거라고 따로. 하냐고. 예. 자, 보세요. 예. 이건 제가 답변을 영역이 하는데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 생각입니다. 대표님이 검사라면 처음에 이 사람께 알렸는데 이 사람 자기 거라고 신청을 한 사람과 애초에 다른 사람이 들어왔어. 근데 그 전산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면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검사가 뭐 주민등록번호를 띄우라고 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이 사업 이게 뭐 거기까지 확인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러면 그 사망자라고 들어가야죠. 아니 그러니까 뭐 나중에 거기까지 확인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원래 본인 소유가 맞는 사람의 이름으로 신청을 했다면 판사나 판사는 주는 게 맞죠.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따로따로 내더라도 그 사람이 사망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려드려야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근데 그렇게까지 확인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라면 따로 한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분의 계좌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33만 원을 아끼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따로따로 하는 게 오히려 소명하기가 더 쉽다. 그렇죠. 아니 따로 하는데 그 사람이 연락이 안 되니까 그 사람 죽은 분이다, 돌아가신 분이고 친구다. 그런 것을 알려드리면 되겠죠. 그렇죠. 변호사님께. 뭐 나중에 가서 확인을 한다면 그런 부분까지 소명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일단 법에서 검사나 판사부터 맞다. 이 사람이 이런 수도 있잖아요. 저 사람은 자꾸 돈을 달라고 내가 돈을 다 주었어. 계정에 인수를 받았어. 이런 건 난 돈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 앞선에 얘기하신 분이 그런 케이스인데 저 케이스는 또 달라서 그분이 이제 그런 돌아가셔버려서 케이스가 다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제 생각이지만 제 경험치지만 저희 1300만 할 때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따로따로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가족이라 하더라도 따로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내를 했어요. 저희 회원들한테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이라 하더라도 뭐 아들 거 따로 관리해줬어. 남편 거 따로 관리해줬어. 누나 거 따로 뭐 언니 거 따로 해줬어. 따로따로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 돈을 지급할 때 돈을 주는 사람은 그냥 주지 않아요.
소명에 관련된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돈을 주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러겠죠. 아들 거 내가 다 관리했지만 아들 거 내 가족 관계 증명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나는 따로 따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한테도 제 네. 생각이지만 관리를 해줬든 넘겨받았든 뭐 죽었든 하여튼 어떤 내가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은 계정이라면 일단은 다른 이름으로 신청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어드바이스를 드립니다. 네, 그게 네, 아마 알겠습니다. 예. 네, 시간이 1시간 24분이나 경과가 됐습니다. 질문이 대표님, 없으시면 대표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지금 우리가 33만 원을 내잖아요. 네. 그런데 다시 나중에 추가 비용이 드는지 없어요. 없어요. 계약서를 제가 감사합니다. 상담하고 난 다음에 33만 네. 원이고 성공보수, 여러분들이 돌려받는 돈의 20%는 변호사 성공보수로 가져갈 거예요. 그 계약서에 추가되는 비용은 없어요. 더 이상. 그게 그런데요. 1년 걸리든 2년 걸리든 뭐 몇 네. 개월 걸리든 그걸로 끝난 거, 계약서를 작성하면 끝난 거예요. 대표님, 저는요, 네. 그 제 조카 이름으로 된 4계정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 계정을 2달 만에 바로 제 이메일로 다 바꾸고 네. 그 이름만 다르거든요. 계정 이름만. 네. 계정 들어가는 이름만 달라요. 그래가지고 제 것으로 계속 제가 관리해 왔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4계정인데 저는 12계정 정도 되고 저기 우리 조카 것은 4계정인데 그 계속 제 것으로 했거든요. 그거는. 그런데 그것은 그건 어떻게 돼요? 한 사람 거예요. 네, 그거는 내 거예요. 그냥 다 한 사람 거죠. 예.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예, 계정에 대한 알-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려우니까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판단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자, 또 다른 분들이 이제 오늘 이게 이제 소송 마지막 참여 회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왕설래하지 마시고 저한테 질문할 내용 있으면 그냥 질문을 마무리 하시고 없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있으실까요? 궁금하신 사항, 소송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없는 걸로 생각하고 그러면 이걸로 줌 미팅을 마치는 걸로 해도 되겠죠? 네, 제가 거기에 방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 돈을 찾기 위해서 그 방에 들어오셨잖아요. 네. 그러시면 거기에 공지에 올리는 내용을 시간을 내서 제발 좀 자세히 읽어보시라. 읽어보시지 않고 오늘도 이미 공지된 내용을 많이 올려드렸는데 각자 물어보시면 시간이 또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 맞아요. 공지 내용을 진짜 자세, 명의 열심히 중심이라고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네, 명의 중심이라고 강조 많이 했습니다. 네네. 나중에 내 거라고 증명하는 건 명의예요. 만약에 사망자 이런 것도 그거는 이제 후속적인 또 안내가 어떻게 또 나갈 수도 있고 하니까 진짜 공지사항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잘 여러분들의 재산을 찾는데 진짜 불이익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빨리 저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얼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해도 예, 되겠죠? 네. 네, 수고하셨어요. 네. 네, 최용구 대표님 수고하신 분께 우리 대표님께 박수 보내드리고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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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ording stopped.